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반기 금융제도 재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시통제기의 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일본 제국 경제권은 전시경제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면에서는 일본에서 제정된 임시자금조정법이 1937년에 한국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금융통제를 강화해 갔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통제를 총괄했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조선총독부가 금융통제를 총괄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첫째, 조선은행의 화폐 발행은 N준비에 의해 제약되어 중앙은행으로서 조선은행의 금융적 통제력이 취약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일본 대장 대신의 감독을 받은 조선은행과 달리 조선식산은행을 비롯한 특수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조선총독이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조선 내 금융시장의 부재로 조선 내 소유자금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조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는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을 비롯한 조선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조선금융단이라는 금융통제기구를 조직하여 이론적인 금융통제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불효불급한 융자를 억제하고 시국 관련 융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했습니다. 이 표는 1937년에서 1944년까지 각 금융기관의 대출 초과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출 초과액은 대출액에서 예금액을 빼서 구하기 때문에 이 표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대출보다 예금이 더 큰 예금 초과액을 의미합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이 시기에는 대출 초과 금융기관과 예금 초과 금융기관이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등과 같이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에 순응하여 자금을 배분하는 특수금융기관은 대출 초과를 보인 반면에 이들 특수금융기관과 금융적, 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저축은행, 일반은행, 금융조합 등은 예금 초과를 보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은행은 대출 초과에서 1938년 이후 예금 초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설립 초기부터 자금 부족 지역이어서 대출 초과를 보인 농촌금융조합 역시 1940년 이후부터 예금 초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설립 초기에는 대출 초과를 보였다가 1926년부터 예금 초과를 기록한 도시금융조합은 전 시기에도 여전히 예금 초과를 기록했으며 예금 초과액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시기의 일반 금융기관은 사회적으로 자금을 도항하는 저축기관으로, 그리고 특수금융기관은 자금 배분기관으로 역할이 조정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자금 조달과 운용에 관한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선상업은행의 1910년에서 1944년까지의 자금 운용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시기 이전과 이후에서 조선상업은행의 자금 운용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전시기 이전에는 물론 시기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조달된 자금의 거의 70%에서 80% 정도는 대출로 운용되었고, 나머지는 현금과 예치금, 그리고 유가증권 형태로 운용되었는데, 전시기 이후에는 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반대로 유가증권과 현금, 예치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가령 대출은 1930년에
7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36년에 78%를 기록했다가 전 시기에는 빠르게 감소하여 1940년 60%, 1944년에는 48%를 기록하여 절반 아래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대로 유가증권은 1936년에 5%였다가 1944년에는 36%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전 시기에 매입한 유가증권의 90% 정도는 전쟁 관련 국채와 조선식산은행, 남만조철도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의 회사처에서 조선총독부의 금융통제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금융통제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일반은행의 합병이 전시 금융통제의 일환으로 다시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1920년 말에 20개의 일반은행이 합병을 추진하여 1936년 말에 조선상업은행, 대구상공은행, 동일은행, 호남은행, 경상합동은행, 해동은행, 한성은행과 같이 총 7개의 은행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중단되었던 은행 간 합병이 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941년 10월에 조선상업은행은 대구상공은행을 합병했고 1938년에 해동은행을 매수한 한성은행이 1941년 10월에 경상합동은행을 합병하였습니다. 이어서 1942년 5월에 동인은행이 호남은행을 매수한 이후 1943년 10월에 한성은행과 합병하여 새롭게 조응은행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일반은행은 조선상업은행과 조응은행 두 개의 은행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감독하에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통제되어 특수금융기관 중심으로 자금이 배분되었고 일반 금융기관은 저축기관으로 역할이 조정되었음은 물론 일반은행 간의 합병이 추진되었던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시 통제기의 금융기관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식민지기의 주식시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